자, 21번. 전력계통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전원계통의 접지극과는 전기적으로 독립한 접지극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이래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것은 TT 방식이라고 됩니다. TT 계통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력계통의 접지, 이쪽 한전 변압기 측이죠. 자, 이쪽이 지금 한전 변압기 측, 여기를 접지를 하고, 자, 여기 2차 측, 기기 측의 노출 도전성 부분에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경우, 요거를 갖다 TT 계통이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방식에서, 자, 요쪽을 가지고 나타낸 것을 갖다가, 계통 측을 가지고 나타낸 것을 제1문자라고 합니다. 제1문자. 1문자.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말하는 T라는 거 있죠? 이 T라는 것은, 자, 직접 접지한다. 직접 접지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라는 것을 쓰는데, 첫 번째 문자에 I는, 자, 우리가 비접지 또는 고임피던스 접지예요. 비접지. 그래서 인슐레이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 문자는, 자, 노출 도전성 부분을 나타내는데, 제2 문자요. 자, 여기서 T는 똑같이 T는, 자, 직접 접지한다요. 얘하고 별도로 직접 접지한다. 직접 접지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N이라는 게 있어요. N은, 자, 여기 노출 도전성 부분의 접지를, 자, 제 계통 측의 접지에다가 연결시켜버리는 거를 갖다 우리가 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N인 경우에는, 자, 여기 접지를 하지 않고 여기 접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직접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즉, 자, 노출 도전성 부분의 접지를, 자, 계통 측의 접지에, 자, 접속한다죠. 연결한다. 접속한다.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되는 것 중에서 요거를 갖다 이런 경우에 요 기기보호 접지로 가는 걸 요걸 보호두체 P라고 하고요. 자, 요거 중성점 접지, 이거 중성점이라고 하는데, 자, 요 방식에, 그러니까 직접 접지를 한 계통은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기 측 노출 도전성 부분의 접지를, 자, 이렇게 하는 경우, 즉, 자, 계통 측이 접지에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에는, 자, TN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TN 방식에는 또 S 방식, 저 TN, 자, C 방식, TN, 자, CS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S라는 것은 separate에서 보호두체와 중성선이 각각 있는 경우를 S라고 하고요. 만약에 경우에, 여기서 보호두체 얘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없애버리고, 자, 이 끝단에서 분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 바로 따가지고 보호두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도체를, 자, PEN 선이라고 그래서, PEN 선, PEN 도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선으로 왔죠. 자, 이런 것은 컴바인, 하나로 합쳤다. 자, 그게 요 방식이고요. TNCS 방식은, 자, 여기까지는 한 선 왔다. 여기서 다시 분리해서 중성선과 따로 갈 수 있죠. 이렇게. 요, 나머지 상선 이렇게 가고요. 자, 요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S죠. 여기서는 여기다 묶어버리고, 여기 선은 뉴트란 그대로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 TNCS 방식입니다. 자, 요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태양전지 어레이 설계 시 그늘에 대한 검토 사항 중 일반적으로 수평면에 수직으로 세워진, 자, 높이는 L.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만든 그림자의 남북 방향 길이를 LS. 자, 그 다음에 태양의 고도각을 H. 자, 방위각을 알파라 할 때 그림자의 배율 R을 나타낸 식은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림을 좀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봐야죠. 뭐냐면 그림자의 배율이라는 개념의 R은,
자, 어떤 형태냐면, 자, L분의 LS에 비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말뜻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남북방향이죠. 자, 북방향일 때에, 어떤, 자, 높이의 구조물 L이 있다고 하면, 자, 얘도 그림자가 정남에 태양이 있었을 때는, 자, 그림자가 이런 형태로 생기겠죠.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림자의 길이죠. 자, 길이인데, 지금 여기 높이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걸 L이라고 그랬죠, L.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길이, 요걸 LS라고 그랬죠, LS. 자, 그 다음에 방위가 똑같은 지표면 상에서, 자, 여기 방위각을 지금 여기서는 뭐로 주어졌냐면, 알파로 주어졌죠? 알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으로부터서의 LS로부터서 여기를 90도로 봤었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태양 고도가 바뀌었었을 때, 태양 고도 됐을 때에 요 높이 올려보는 각을 H라고 그랬죠? 자, 그랬었을 때의 B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길이, 요 길이가 X죠, X. X이고, 자, 그래서, 자, 요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X를 알 때에, L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지금 높이 L이죠? 이 높이는 요 X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값이냐면, 여기, 요 각도, 요렇게 해서 보면 이 H를 기준으로 보면 탄젠트 값이죠. 그러니까 L은 X 탄젠트 H가 되는 거죠. X 곱하기 탄젠트 H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H가 되고, 자, 그 다음에 LS, 얘는 요거하고 관계에서 요렇게 해서 코사인의 관계죠. 코사인 LS죠. 그러니까 X 곱하기, 자,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 자, 그래서 X는 같은 거니까 곱하기 XX는 없어지죠. 그러면 얘는, 자, 탄젠트 H분의, 자,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자, 우리가 탄젠트 분의 1, 즉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자, 코탄젠트 H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도가 H였으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답이 어디에 있어요? 3번에 보면 코탄젠트 H 곱하기, 자, 코탄젠트, 자, 알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바뀌어도 관계없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위도가 30도인 지역에서의 하지시 남중고도는, 자, 이 남중고도 계산할 때에, 자, 이게 뭐 항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하지시 남중고도. 남중고도는, 자, 어떻게 되냐면 90도 빼기 위도, 자, 플러스 23.5도. 저기 계산하니까 그대로 넣고 하면 되죠. 90 빼기 위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위도가 30도. 자, 플러스 23.5. 그럼 계산기 두들면 얼마가 나와요? 83.5도.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태양광 인버터 용량이 40kW일 때, 자,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최대 설치 용량은 자,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준한다. 자, 시공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인버터에 연결되는 모듈의 용량은 인버터 용량의 105%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40kg니까 거기다 곱하기 1.05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42가 나오죠. 42kW.
되는 거고요. 자, 25번. 어레이 설치 지역의 설계 속도압이 1000N/제곱미터. 유효 수압 면적이 7제곱미터인 어레이의 풍화중은 얼마인가? 자, 단 가스트 용량 계수는 1.8. 자, 풍압 계수는 1.3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 전부를 곱하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풍화중은 자, GF 곱하기 CF 곱하기 QZ 곱하기 A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곱했죠. 곱하니까 16.38.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분산형 저는 개통 연계 기술 기준에서 자, 전력 품질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력 품질 요소는 직류 유입 제한, 그 다음에 역률, 그 다음에 플리커 고조파, 그 다음에 전압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발전량 관리가 있죠. 발전량 관리는 기술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품질 관리 기준 항목의 발전량은 무관하다. 자, 참조해서 학습하시고요. 그다음 27번. 시방서의 역할 및 명기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보면 주요 기자재에 대한 규격 및 자, 수량 및 납기를 기재한다. 우리가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납기일은 주요 기자재에 대한 납품 승인 시에 납기일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8번. 다음 내용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프로젝트 순수한 이익과 총 비용을 비교한 수익률. 이게 투자 수익률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RO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Return on Investment에서 ROI,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어레이의 경사면의 일조량과 근사한 것은 무엇이냐? 자, 3번에 보시면 경사면의 직달 광선 일조량과 경사면의 산란 광선 일조량 합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태양광 발전소 설비 용량이 자, 2500kW, S&P가 200원 per kWh, 그 다음에 가중치 적용 전에 net 가격이 150원 per kWh인 경우, 자, 판매 단가는 단 설치 장소는 기존 건축물 지붕을 이용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보면, 자, 우리가 가중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3000 킬로와트 이하까지는 다 1.5를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내용대로 해서 그대로 계산해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설치 뭐냐면 판매 단가라는 것은 판매 단가, 전력 판매 단가 이 단위를 원 퍼 킬로와트 아워로 할 때예요. 판매 단가는 자, S&P 플러스 REC 곱하기 자, 우리가 가중치로 해서 구하는 거죠. 가중치. 자, 그래서 S&P 가격이 얼마로 돼 있어요? 200원이죠. 200. 자, 플러스 내 가격이 자, 150원인데 150원에다가 곱하기 가중치 1.5로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은 얼마가 나와요? 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425원 퍼 킬로와트 아워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전기 설계 일반 사항에서 실시 설계 성과물 중 공사비 적산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공사비 적산서라는 것은 내역서, 그 다음에 산출서, 견적서를 포함하죠. 자, 여기서 계산서라는 것은 적산서하고가 아니고, 자, 우리가 설계 계산서에 들어가죠. 계산서는 별도의 것이에요, 항목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태양광 발전소 설계 시 적용하는 케이블 중, 자,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어는 우리가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자, 비닐
자, 그 다음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 CV죠. CV. 요건데, 요거는 다르게 하면 XLP라고도 얘기하죠. XLP.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3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어레이 그림자 영향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자, 1번 모듈을 가로깔기로 배치한다. 가로깔기를 하거나 세로깔기를 하거나 음영이 지면 대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어레이 지지대의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지대 조건이에요. 1번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당연하죠. 그 다음에 2번 미관 및 조형성을 가질 것 맞고요. 그 다음 3번 태풍, 지진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기 환경에 충분히 비내수성을 가질 것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어레이 지지대는 금속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내부식성을 가져야 그러니까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표준 상태에서 태양전지 어레이의 변환 효율을 산출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효율 이타는,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들을 넣으면, GS 곱하기 A 분의, 자, PAS죠. PAS. 이 PAS가, 자, 출력, 전력이고, 자, GS가 경사면의 일사량,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죠. 어레이 면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전지 모듈 간의 이격거리 X는 어떻게 되느냐. 자, 주어진 조건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남쪽 방향, 북쪽 방향 좀 혼돈하게 그려져 있는데, 뭐, 그거 그대로 계산해서 보기만 잘 보면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여기서 L, 모듈의 길이 L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2.58.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금 모듈에서 자, 앞면의 거리, 이격거리가 아니고, 자, 앞쪽에 뒤에 붙어서 뒤쪽에 처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에 보통 이격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격거리 D로 계산을 했었죠. D로 계산을 했었고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요 거리를 X라고 놓고, 자, 그 다음에 발전 한계각 베타 값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자, 여기서는 20도로 주어졌죠. 20도. 그 다음에 모듈의 경사각, 자, 알파를, 자, 30도로 주어졌어요. 30도. 그 다음에 모듈의 길이가, 자, 여기 2.58인데, 자, 여기서 이 이격거리 D를 구한 뒤에 여기서 요 거리를 빼줘야 되죠. 요 거리를 빼줘야 요 거리가 되는 거죠. X가. 자, 그래서 투영기를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공식이 뭐 여기 보면 이거 D는 L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 복잡하니까 자, 이격거리 D는 그냥 간단한 식으로 풀겠습니다. D는 자, 사인 자, 20도 분의 L 곱하기 사인 자 30도 플러스 20도. 자, 여기에서 빼주기 요 구한 요 거리에서 이렇게 구하면 자, 계산 거리가 자, 얼마가 나오냐면 자, 요거는 뭐 그냥 계산기 뜯어야죠. 계산기 뜯어서 얼마가 나오면 자, 여기에다가 빼기 자, 투영기를 해야죠. 여기 보면 이 이격거리 얼마가 나오냐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5.778이 나와요. 이 거리. 그 다음에 투영 길이 요거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있는데 요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자 2.58 그러니까 요게 코사인 세타 개념이기 때문에 2.58 곱하기 코사인 자 요 거리가 30이죠. 30도. 요렇게 한 값이 자 얼마가 나오냐면 2.424가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구한 요 값에서 요걸 빼준 값이죠. 자, 이렇게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자, 3, 5,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35. 자,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5가 답이다. 자, 그 다음에 37번. 농림지역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부지 면적은 최대 몇 제곱미터 미만인가? 자, 우리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어레이 기초 시설 중 내력벽 또는 조족벽을 지지하는 기초로 벽체 양옆에 캔틸레버 작용으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초는 연속 기초다. 자, 우리가 근데 이러한 기초는 일반적으로 캔틸레버는 대지 경계선 등에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참조해서 연속 기초라고 참조해서 보시고요. 우리가 가대 지지물 기초로는 쓰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39번.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축전지 선정 시 기대 수명의 예상을 할 때, 자,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기대 수명 예상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들은, 자, 방전 횟수, 그 다음에 방전 심도, 사용 온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축전지 용량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필해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필해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뭐냐면, 수레부 시스템의 수레부 설치 방식이죠. 수레부. 필해침, 수레부 설치 방식. 시공 방식에는, 자, 우리가 적용하는 보호각법, 각도를 주는 보호각법. 자, 그 다음에 메시법. 자, 그 다음에 회전구체법. 요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레부 시스템을 자, 보호각으로 해서 결정하는 자,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리스타법, 뭐 커피 만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